여러분 나이 때는 좀 뭔가 공격적이거든, 다들. 공격적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최대한 빨리 이름을 외우도록 노력을 인이야, 민이야? 아, 인이죠. 인? 여기 인자가 생각나서 어제 진짜, 어제 동네 나는 밤에 항상 산책을 하는데, 한 20대 남자애 둘이가 엄청 취한 거야. 술이 막 취해가지고. 근데 걔네 둘이, 진짜, 걔네 둘이 있잖아. 막 친구였나봐. 나 깜짝 놀랐어. 한 놈이 여기다 가슴팍을 여기다 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공원에서 이러고서 계속 안 움직여. 그래서 내가 생각난 한자가 사람인 줄 알았어. 야, 이걸 보고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이잖아. 그래서, 얘들 안 움직여. 그래서,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둘이, 내가 가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 또 시비 붙을 것 같아가지고, 야, 사람인 이거였구나. 신기하더라고. 강아지들, 선생님 좋아하는데. 자, 우리 최대한 좀 방학 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 실력으로 넘어가서요. 1번부터 14번까지가 과제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과제 링크 영상 보시는 거를 좀 알려줄게요. 그런데 15번 했잖아, 우리가. 16, 17, 18, 19. 요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6번을, 문제를, 굉장히 길잖아, 그죠? 어쨌거나, 정사각형을 만들었대. 이게 포인트야, 알았죠? 정사각형을 만들고, 넓이의 비가 1대4. 자, 선생님 써볼게. 정사각형들을 쭉 연결해서 만들어보고, 자, OA1, B1, C1, A1, A2, B2, C2, A2, A3, B3, C3가 있으면 넓이의 비가 1대4 대 9래요. 자,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면 얘들아, 길이비는 어떨까? 길이비 1대2 대 3이 되겠죠. 그죠? 길이의 비가 1대2 대 3인 거 먼저 찾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B1, B3의 제곱을 구하는 거 알았죠? 그리고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어디가 1대2 대 3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1대2 대 3인가? 우리 OA1, B1. 자, 요 파란색. 요게 비율이 1이래, 1. 실제 길이가 1이 아니라 비율이 1이래, 파란색 길이가. 그 다음에, 자, 요거. A1, A2. 여기가 길이의 비율이 2래요, 2.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2, A3. 여기가 길이의 비율이 실제 얼마라는 겁니까? 실제는 모르겠고, 일단 길이의 비율이 1, 2, 3이래요. 그렇죠? 1, 2, 3. 알겠죠? 1, 2, 3. 그리고 비퍼가 30,18이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됐습니까? 네. 자, 됐죠? 자, 요것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요 얘기는 거의 끝났어. 왼쪽은 얘기 끝났어. 이제 오른쪽 얘기 좀 하자고.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18이죠. 그러면 여기도 18이라고 알려준 거죠. 실제 길이는 동그라미 안 칠게. 비율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실제 길이는 이렇게 묘사할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이 좌표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30. 그러면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2. 그러면 우리가 비례상수라고 그러죠? 비례상수를 곱해서 더한 게 12다 라고 식을 놓자고. 그러면 그렇죠. K가 얼마? K가 2다. K가 2다. 그럼 실제로 실제 길이가, 이 파란색 실제 길이가 2. 그렇죠? 파란색 실제 길이가 2였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 어디 갔어? 오렌지색. 오렌지색 길이가 실제로 4. 얘는 6.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그렇죠. 12, 여기가 얼마죠? 아까? 6. 12,6이라는 거야. 그치? 자,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해주세요. 요 길이 구하래. 요거. B1, B3죠. 아니네. B1, B3구나. 미안하다. 요게 아니다. 미안하다. 여기 잘못다. B1, B3. B1은 요거야. 그랬죠? 요거 길이 구하래. 알았죠? 선생님 문제 잘못 읽었어요? 여기 구하래. 여기. B1, B3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라.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서 쓰면 되겠죠? B1은 2,2입니다. 네. B1은 딱 보니까 여기 2,2야. 다 같이 답은 116. 그쵸? 100 더하기 16이죠? 116.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기억력을 발휘해야 돼. 기억력을,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또 나왔어, 이게. 이 책신사람이 아마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었나봐, 이 얘기를. 식의 의미. 알았죠? 식의 의미. 식의 의미. 이게 뭐고, 이게 뭐다? 해석. 빨리. 요게 뭐고 이게 뭐다. 그림 그려보니까 그렇지. 결국 0,0과 x, y의 거리 또 2,-1과 x, y의 거리. 그러면 이 거리의 합이니까 결국 x, y가 이 점과 이 점이라는 두 성분의 내부에 아무 점이나 찍으면 돼. 그러니까 거리 합이니까 실제로 최종적인 결론 따라서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았죠? 2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루트 5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해석한 거야, 이거. 이 해석하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야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것만 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자, 이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자, 요거는 내가 아무 힌트 없이 한번 여러분한테 해보자, 우리. 힌트 없이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번 좀.
자, 일단은 내가, 하민이하고 재민이를 엄청 칭찬하고 싶어. 칭찬하고 싶어요. 재민이를 특히 더, 뭐, 둘 다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얼핏 봐서 프로그램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같이 재민이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싶냐면, 재민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그냥 내 짐작이야. 마음속은 안 들어갔다 하지만, 야,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중학교 도형이 아니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드디어 고등학교 도형이야. 고등학교 도형은 선생님이 증명을 하든 뭘 하든 보조선 쓰지 말고 좌표계를 쓰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B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를 써볼래. 그래서 재민이가 아주 잘했습니다. 요 선을 그었다는 게 거의 해결할 확률 90%가 돼버린 거야. 이 두 개의 선 자체가. 알았죠? 원점이야, 이게 사실상. 그리고 얘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요 정도는 우리 살짝 써놓고, 그럼 그 다음 어쩔 건데 얘를 C, 0. 와, 얘를 0,a라고 놓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할아버지 얘기를 동원해서 일단 이걸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맞죠? 그러면 자, 이제 재민이가 요거 했을걸? 봐봐. 요거를 잘 봐. 재민이가 아주 잘했어요.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 여기가 C니까 지금 요게 같은 비율이면 이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C, 3분의 1A라고 써놨단 말이야. 이거를.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를 3분의 1C, 그 다음에 3분의 2A라고 썼어. 아주 잘했죠? 그죠? 엄청 잘했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재민이 거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어. 야, 나 분수 싫어. 나 그냥 3C라고 할 거야. 3C. 알았죠? 3C, 알았지? 그래도 되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를 3A라고 할 거야. 왜? 어차피 3등분이거든, 이게. 알았지? 맞죠? 그럼 이래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2C, A. 이때는 C, 2A. 그리고 여기를 6이라고 했는데, 3A의 제곱 플러스 3C의 제곱은 6의 제곱. 이렇게 놔도 돼. 상관없어. 알았죠? 이거랑 같은 얘기야. 알았죠? 다만 분수를 쓰냐, 안 쓰냐 차이. 알았죠? 이렇게 쓴 사람도 잘한 거고, 이렇게 쓴 사람도 아주 잘한 거. 알았지? 그죠? 미소리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야. 여기에 나오는 거리의 제곱의 합은 어차피 2차식 형태로 나올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BP의 제곱. BP의 제곱. 요 BP의 제곱.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3분의 1C에 빼기 0의 제곱. 3분의 2A에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BQ 2C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 A에 빼기 0의 제곱. 이거 계산하라는 거니까 9분의 가 다 똑같더라 이거죠. 그죠? 9분의 1, 9분의 4. 둘을 계산하면 9분의 5죠? 맞죠? 9분의 5. 얘도 9분의 5죠? 그러니까 얘는 9분의 5로 묶이고 A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36을 쏙 집어넣는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20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아주 그 오늘 거를 완벽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지금 써먹고 있는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다른 계산보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요만큼만 해가지고 파포스정 이용하고 요만큼 해가서 파포스정 이용하고 둘이 연립하고 해 나오는데 그럼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 나오기는 해. 알았죠? 그리고 또는 어떤 애는 여기를 구체적인 숫자를 막 넣어내리는데 엄밀한 풀이가 아니죠. 그거는 조금 약해. 답은 나오지만. 알았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알았죠? 요거는 좀 더 단순한 구조로 나오긴 하겠죠. 분수 구조가 아니라. 그래도 똑같은 거. 알았지? 원래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8번 옆에다가 그 단어를 꼭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좌표계 쓸 것. 좌표계를 쓸 것. 이게 포인트야. 좌표계를 써봐라. 자, 그리고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잠깐 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만 할게요. 뭐 요즘에
그 가끔 뭐 지금 이란하고 막 미국 전쟁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사실 이제 그 강대국일수록 전투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엄청 비싸. 얘는 뭐 하나가 막 6천억 정도의 한 대가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 전투기를 예를 들어서 소총으로 맞춰서 잡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소총 한 발에 700원이거든 600원으로만 잡아도 이건 어마어마한 가성비야. 그래서 많이 총을 쏘는데 전투기가 바보가 아니죠. 근데 가끔 격추가 돼. 가끔. 그렇죠? 그리고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이게 잘 부서지지가 않는데 이 소총수가 아주 뛰어난 기술을 쓰면 맞출 수가 있어. 전투기가 저기서 이제 가시거리에서 이제 폭격하려고 날라온다고 합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투기 잘 그려야지. 전투기 좀 잘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겼지 요즘에? 하여튼 이렇게 생겼나? 전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쌍발 엔진으로 막 날르고 있어. 근데 저 소총을 쏘는 사람이 전투기를 보고 총을 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총알이 날아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보다 총알이 느려. 그쵸?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남학생들 군대 가면 알겠지만 야간 훈련할 때 이 총알에다가 예광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광탄? 불빛 나는 탄이 있어. 그걸 6발에 한 발씩 넣어. 그럼 밤에는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안 보이면 자기가 제대로 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광탄을 쏘면 점사를 해가지고 따다닥 쏘면 그 중간에 번쩍번쩍한 게 계속 불빛으로 막 날아가. 자기 총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예광탄을 섞어서 쏘는데 전투기를 보고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사이에 전투기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가끔 맞추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 전투기가 이쪽에 날아갈 것 같아.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도와 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와 이 거리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예상해가지고 여기다가 총알을 엄청나게 갈겨놓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총알이 여기로 날아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전투기가 가다가 우연히 맞는 거야. 그치?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 건물 우리나라도 되게 높은 빌딩에 그 북한군이 내려올 때 맞춰야 되는 대공 기관포가 있어. 민간한테는 비밀로 하는. 그럼 거기서 쏠 때도 그렇게 이동 경로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화망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막 전투기를 기관포를 따놓는 거야. 그러면 막 쭈르르 날아가거든. 근데 전투기가 바보가 아니죠? 샥 피해가지고 그래서 안 맞는 거야. 하여튼 자, 이 문제가 그런 문제다.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야. 한번 문제 좀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O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모양의 도로가 있고 A는 O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자, 이 표현 좀 써볼까요? 출발하여 동쪽 방향으로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를 표현하자. 우리가 보통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정하자고 알았지?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었지?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가면, 자, 위치는 뭐 곱하기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물론 엄밀히 가면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이렇게 쓸게. 알았지? 그리고 시간을 속도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t라고 사용해서 우리 한번 표현해보자. 알았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림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게 뭔 소리냐? 이 소리야. 아씨, 그림이 찍어줬네. 잠깐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대. 근데 지금 현재 A의 위치가 여기서 10만큼 떨어져 있대. A의 위치가. 그런데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대. 그렇죠? 그럼 얘를 시간 t를 사용해서 한번 위치의 좌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0 마이너스 몇 t? 시속 아까 얼마? 3km 맞죠? 그럼 시속 3km니까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3t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0이니까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3t, 0이라고 쓰자고. A를. 알았지? 이렇게 묘사합시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5점이야. 5점으로부터 5km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북쪽으로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다. 자, 요거 좀 표현해 줄까요? 이거 좀 도와줘.
누가 해줄까? 하민이가 좀 도와줘.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요 점은. 일단 0콤 가죠. 그렇죠. 마이너스 5 플러스 몇 t? 4t. 좋아요. 그러면 두 점의 상태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두 점이 언제 제일 가깝냐, 언제 이 둘이 제일 가깝게 만나냐 하는 것은 거리의, 지금 봐봐,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거리라고 써볼게. 내가 거리, 알았죠? 그럼 표시 좀 해볼까요? 거리. 자, 0에서 이걸 뺐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3t-10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에서 0을 뺐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속에 있는 값이 최소일 때 루트를 씌운 값도 최소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 식의 의미를 또 찾아가지고 최소 찾으려면 이게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찾는다. 그 개념을 이 거리 개념으로 나타낸 거군요. 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제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 t를 구해보라는 거야. t하고 2시간. 네, 그렇죠. 2시간이고 그때 거리는 조심, 루트 25. 요 거리는 조심. 그래서 요거 하셔야 돼. 25라는 오답이 제일 많아. 알았죠? 루트 25야. 알았죠? 그래서 t는 2고 거리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 해보니까 어때요? 오늘의 중심 주제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좌표계를 써라. 좌표계를 써라. 그리고 뭐 기억하라고 그러면 파포스 정리 좀 기억하시고. 그러나 모든 증명은 좌표계를 써서 하면 된다.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더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는데 1번부터 14번까지가 숙제예요. 알았죠? 숙제를 하시고 일단. 그리고 이제 뭐 복습 테스트는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할 거예요. 알았죠? 지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분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죠? 팀의 내분. 그치? 같은 팀끼리 싸울 때. 그러니까 안쪽에서 나뉘어진다는 거야. 안쪽에서, 안에서. 근데 수식어가 선분이야. 선분이 있을 때 내분이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점하고 봐봐, B라는 점을 수직선으로 묘사하겠습니다. 알았죠? 수직선으로 묘사할게. 이 수직선이, 알았지? 그래서 이게 x1이고 이게 x2야. 알았지? 그러면 간단한 정수비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m 대 n이라고 한번 해볼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 x는 뭐라고 묘사해야 되겠니?를 궁금하게 물어본 거야. 근데 원리는 되게 단순해. 비례식이야, 비례식. 그렇죠? 원리는 단순합니다. 비례식이에요. 마이크를 써있어. 자, 어떻게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배웠죠? 요 거리를 뭐라고 하면 돼요, 빨리. 요 분홍색 거리를 뭐라고 하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잖아. x-x1이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빨리. 그렇지. x2-x죠. 순서가 달라요. 얘는 x에서 x1을 빼고 얘는 x2에서 x를 빼는 거야. 그럼 비례식 세우면 되죠, 뭐. 간단하게 비례식 세워보면 x-x1 대 x2-x는 m 대 n이라는 식을 써볼게.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x야. x야.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mx2-x는 n x-x1.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개해서요.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 nx, mx. 됐죠?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이쪽으로 보낼게. mx2 플러스 nx1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x라고 했으니까 얘를
m 플러스 n으로 묶어가지고 넘긴 거야. 알았지? 이게 바로 내분점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야. 알았지? 여기다 써야지. mx, nx. 알았죠? 그럼 연수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9야. 알았죠? 근데 4대3으로 나눈다고 해볼게. 4대3. 4대3으로 나누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잘 봐.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4대3이 나오면 4 더하기 3을 쓰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4랑 누구랑 곱했는지 봐봐. 이 m이랑 x2랑 곱하죠. 봐봐. m이랑 x2랑 곱하죠. 그러니까 x자로 곱하면 돼. 4 곱하기 19. 알았지? 더하기 3이랑 누구랑 곱하면 돼? 7이랑 곱해서 써주면 이게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x자로 곱하는 거. 알았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전시킵시다. 여기서 사용되는 논리는 비례식이고 필기할 거는 없어요. 그죠? 필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요 사고만 해주면 돼. 점에 좌표가 있어. 이렇게 수직선이 아니고. 그럼 얘가 x1, 얘가 y1이야.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y2야. 그럼 봐봐라. 이때 m 대 n 내분점은 m 대 n 내분점 있죠.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들아 여기를 내가 x라고 표시하면 아까 뭐하고 똑같아. 이 수직선상에서 m 대 n 구하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죠. 요 점.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보면 봐봐. 이쪽으로 넘겨보면 이게 m 대 n이면 이 y라는 요 직선에서 요걸 m 대 n으로 구하는 원리가 똑같죠? 그쵸? 여기서 굉장히 이 기하에서 중요한 상식이 나와. x를 구할 때는 y가 영향을 안 줘. y를 구할 때는 x가 영향을 안 주고 x 성분과 y 성분은 독자적으로 계산이 돼. 알았죠? 이게 GPU의 원리야.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성분끼리 서로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갖고 난 x 성분 아까 했던 거 이렇게 하고 y 성분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야. 그럼 그걸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x1, y1, x2, y2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내분점? 알았어. 점피의 좌표를 구할게. x 성분은 x 성분끼리 할 거고 나 y 성분은 y 성분끼리 할 거야. 각각 독자적으로. 알았죠? 이렇게 쓸 거야. 알았지?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두 점이 있어. 여기가 3,4, 7,6이야. 그럼 가운데 점은 뭐야? 몇 대면 내분점이야, 얘들아? 1대1 내분점이죠. 이걸 흔히들 뭐라고 불러요? 중점이라고 불러. 그럼 같은 원리로 가면 mn이 다 1이잖아. 그치? 1이죠? mn이 1대1이니까 그러면 두 점을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두 점을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중점이 나오는 거야. 5,5. 알았지? 자, 이론 설명 다 끝났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개념 체크 있죠? 개념 체크 좀 하고 얼른 한번 해봅시다. 개념 체크 좀 해주세요.
자, 뭐 이거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네모칸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B이다. 맞죠? 그 다음에 A의 중점은 C이다. 그 다음에 2대1이죠, 이거. 2대1로 내분해야 되겠죠? B, C. 채점해 주시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해보면 2죠. 2분의 1이죠. 둘이 더해서 나누기. 알았죠?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2라는 점이 좌표입니다. 알았죠? 이게 수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이제 사표평면에서 5,3분의 7. 1번 5,3분의 7. 2번 2분의 9,1.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1번은 5, 2번은 1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 요령 다시 한번 좀 터득 좀 합시다. 자,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풀과정 이렇게 써볼게. 4,-3 B -2,6이 있어. 그런데 AB를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는 거야. BA를 아니라 AB를니까 순서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P는 어떻게 구하냐? P는 얘들아, 초반에는요, 이거 3이라고 쓰지 마시고, 알았지? 2 더하기 1, 요 형태를 좀 유지해주세요. 알았죠? 형태를 유지해버릇해야 돼, 초반에는. 그래야 X자로 곱해서 쓰는 요령이 배워져. 2 곱하기 -2. 1 곱하기 4. 알았지? 이 1이라는 그 순서 요거를 맞춰주라고. 운율을. 알았죠? 2 곱하기 6, 1 곱하기 -3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곱하기는 점으로 표시합니다. 알았죠? 점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를 똑같이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Q. 한 번 더 해볼게.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Q. 자, 여기다가 5라고 쓰지 마시고 2 더하기 3이라고 맞춰줘. 자, 2 곱하기 -2, 3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6, 3 곱하기 -3. Y 성분을 하는 거고, 요거는 X 성분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쨌거나 PQ를 구한 다음에 PQ의 중점을 구하래. 얘는 지금 보니까 0,3분의 9니까 3 맞죠? 0,3. Q는 지금 얼마냐면 분수예요. 5분의 8, 5분의 3이 나왔어. 그럼 이제 이 둘의 중점을 구하래. 중점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5분의 4.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5분의 5, 3, 15에다가 18이니까 나누기 2 아니면 5분의 9. 이렇게 해서 5분의 4, 5분의 9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세요.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밑에는 얘들아 이거 숙제로 좀 가능할 것 같아. 선생님이 살짝 속도를 좀 내볼게요. 밑에는 숙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는 숙제로 좀, 알았죠? 요 3개 숙제.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필수예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집중 조금만 더. 네. 두 점을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해석을 또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내분점 쓸 거야. 알았지? 내분점. 선생님 어떻게 쓰는지 봐봐. 2, 5, 7,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T 대 1-T라고 하면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쓴다? 어차피 분모가 얼마인 것으로 보이냐? 1. 어차피 분모는 1이야. 근데 그냥 내가 모양 맞춰주려고 그냥 쓴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X자로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T랑 누구랑 곱해야 돼? 7.
1-t랑 누구랑 곱해야 돼? 2랑 곱해야 돼. 알았지? 다시 t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야 되고 1-t랑 누구랑 곱해야 돼? 5랑 곱해야 돼. 이렇게 나온 값이 해석, 요거 해석해주세요. 1사분면 해석. 1사분면의 뜻이 뭐죠? x 성분도 양수, 아니 양수, y 성분도 양수. 수학에서 쉼표는 AND입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x 성분도 양수, y 성분도 양수가 1사분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양수, 1차 부등식이죠? 얘도 양수. 두 부등식을 가지고 겹치는 부분의 영역을 찾아라는 얘기야. 자, 얘 정리합니다. 7t 마이너스 2t 플러스 2니까 얘는 5t 플러스 2죠? 자,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t 플러스 5. 따라서 5t 플러스 2도 양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양수여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t는 6분의 5보다 작아야 하고 엔드죠, 엔드.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굳이 그림 요건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 t축에서 얘보다 커야 하고 6분의 5보다 작아야 하니까 만족하는 t의 범위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6분의 5보다 작아야 해 라는 게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알겠죠? 여기서 그러면 요거 2-1, 2, 3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 3개 하고 2-1, 2, 3 요 3개 해주세요. 다시 1, 2, 3 하고
다 하신 분은 칠판에 답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3개 중에서. 소율이 다 맞았어요? 소율아? 마지막 거가? 우리 마지막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마지막 거를 한번 같이 하고 빨리 마무리 줍시다. 자, 두 점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해석. X축 위에 있을 때 여기다 쓸까요? Y값 0이라고 씁시다. Y값 0이면 X축이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대1로 내분하는 AB 구할 거야? 아니면 Y 성분만 할 거야? 난 Y 성분만 할 거야. 알았지? 그렇게 좀 약간 여우같이 해. 알았죠? 3대1로 내분. 알았지? 그러면 3대1로 내분 한번 해보자. 헷갈릴 때는 3 더하기 1 그대로 형태 유지하시고 3하고 Y값 2를 곱하고요. 1하고 A를 곱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란 얘기고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중점의 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5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2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 알았지? 알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이런 걸 자꾸 점차 정교하게 배우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3시간 동안 집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첫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지한 이 모습이 참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또 원동력이 되고 숙제를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검사를 할 겁니다. 알았죠? 여기 가서 하셔야 돼요. 알았죠? 뭔지 아시죠? 그 연습문제 1번부터 14번하고 앞에 그 유제 3개. 알았죠? 그 연습해갖고 오시면 돼요. 내가 저기 첨삭쌤한테 해설지 주고 여러분들 채점까지 하게 할 테니까. 알았죠? 자, 옆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옆에 강의실로 이동. 언제까지? 6시까지. 시간이요? 그거에 도망가도 되나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자꾸 도망간다고 돼.